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헤지펀드를 예시로 들어서 기관들이 하는 헤지 전략에 대해서 말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롱숏을 치거나 이제 개별 종목 옵션 트레이딩, CDS 같은 파생 상품을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비용도 매우 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은 주식이 다 오르고만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일시적인 조정장은 계속 있을 거고, 특히 미국은 이제 election season이라고 해서 대선에 가까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클 거예요. 마켓이 언제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대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또 그에 따라 방어를 최대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을에서 연말 정도에 있을 것 같은 이 포텐셜 하락장에 대한 가능성을 떠나서 정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장기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켓 사이클상 앞으로 폭락장은 몇 번이고 보게 될 거고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인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완전 베이스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개인 투자자가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이건 도저히 영상 한 개로는 끝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시리즈물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하이 레벨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설명드린 각각의 테마마다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 먼저 포트폴리오 가장 기본적인 배분 원칙을 보면 아마 모두들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60-40 스플릿이 있잖아요. 되게 클래식한 스플릿인데 근데 저는 이 비율도 그렇고, 그리고 이 주식 채권이라는 이 단편적인 구성 자체가 상당히 아웃데이트 됐다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정말 요즘엔 너무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인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각 상품별 본인의 리스크 성향이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너무 이 선택의 범위가 넓고 알아야 할 게 많으니까 더 헷갈리죠. 이런 걸 choice paradox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 현금 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일률적으로 현금은 몇 프로 보유해야 한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것만큼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그래프에서 한 여기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니멈 현금을 제외하고는 차라리 헤지 포지션을 늘리는 쪽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현금 갖고 있는 걸 싫어합니다. 레버리지 사랑하고요. 옵션 트레이딩 좋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투자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리스크 성향도 그렇고 이제 생애 주기상 이제 어디쯤 있는가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40대, 50대 애들 대학 등록금 걱정도 해야 되고, 그동안 월급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재테크 하고 싶고 이제 슬슬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현금 보유율도 훨씬 높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10%는 현금 가져가라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현금 비중만큼은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럼 이제 현금 보유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하락에 방어하고 싶다,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이걸 에셋 클래스 별로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채권이 있는데 가장 클래식한 방어 자산이죠. 근데 채권도 종류가 많아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treasuries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corporate bonds, 회사채 이것도,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채로 다 나뉘고, 그리고 채권 ETF,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방어할 수 있는 채권, 이제 TIPS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 외 선진국이나 아니면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채권, 이런 글로벌 채권 ETF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마켓 시황별로 채권 전략도 달라지는데, 지금 금리가 상승 국면인가, 앞으로 더 하락할 건가, 달러 약세 혹은 강세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단기로 베팅할 건지 장기로 갈 건지, 그리고 나는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황에 따라서 가장 흔한 순서는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고 그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죠. 혹은 너무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원금 이제 이자 가치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채권 가격도 하락. 그래서 채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마켓 회복이나 뭐 침체 신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빠른 방어책으로 미국 국채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매크로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 연준, 이 페드만 잘 팔로우를 하면 웬만한 흐름은 다 읽힙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주식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미국 국채는 좀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게 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코스피가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는 달러니까 하락장에 대한 방어도 되고 이제 환차익도 생기고 아무튼 채권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개별 채권 종류에 대한 각각의 설명 그리고 이제 개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다음에 채권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ETF, 이제 ETN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ETF 상품 종류마다 혹은 섹터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ETF 당연히 뭐 섹터별, 뭐 세부 자산군별 ETF도 있지만 그 외에도 옵션 ETF, 뭐 인버스 이것도 뭐 2배, 3배 leverage ETF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이 옵션 ETF는 정확하게는 이제 option based ETF인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종류가 covered call, put writing, 뭐 put spread ETF 뭐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할 때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옵션 트레이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이런 이제 옵션 기반 ETF는 가능하니까 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좋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 하락에 방어하고 싶다면 이 ETF, ETN을 잘 선택하기만 해도 충분한 방어가 됩니다. 뭐 내가 마켓 사이클로 접근해서 방어하고 싶다. 그러면 뭐 consumer non-cyclical ETF로 간다든지 내가 뭐 섹터별로 접근을 해서 제대로 방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황에 강한 섹터 내 우량주를 모은 ETF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혹은 아예 내가 미국 exposure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라면 상관관계가 좀 적은 뭐 emerging market 혹은 뭐 다른 선진국 글로벌 ETF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것 같으면 이제 배당이나 좀 많이 받고 싶은데 하락장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뭐 일반 고배당주 말고 다른 거 뭐 그런 거 없나 싶으면 또 그런 종목만 모아둔 ETF도 있고 아니면 뭐 우선주 ETF도 있고 preferred ETF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ETF 영상에서는 ETF를 고를 때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디서 찾는지 그리고 이제 ETF 전략별 접근법도 다음에 그 ETF 개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기 방어주를 직접 선별하는 건데 인덱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자기가 잘 선택을 해서 이런 거 이제 recession proof stocks, defensive stocks, non-cyclical stocks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리세션이 장기화되어도 혹은 폭락장이 와도 같이 휩쓸려서 이제 같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주식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이런 성향의 주식들만 모아둔 이제 방어주 ETF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아예 개별 종목을 잘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non-durable consumer stocks가 있는데, 정말 이 섹터들이 방어가 되느냐, 의문이 든다면 직접 S&P 500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마켓이 심하게 떨어졌을 때 가장 최근 이제 폭락장 몇 개만 봐도 이럴 때 마켓 전체는 한 50% 이상 떨어졌는데 이런 방어적인 섹터들은 한 20%에서 30%대에서 하락을 했죠.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개별주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끔찍하거든요. 이 낙폭의 이 magnitude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선방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리츠주들이 있는데 리츠들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리고 이제 고배당 종목을 선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강세라서 리츠가 좀 고전하고 있는데 리츠는 원래 리세션 때 상대적으로 강해요. 캐시플로우 안정성 면에서 특히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올해 있었던 이제 코로나 이후 첫 번째 폭락장에서 리츠들 중에서 이제 물론 임차인들의 퀄리티에 따라서 렌트도 못 받고 결국 배당할 여력도 안 돼서 이제 디비덴드 컷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디비덴드 서스펜션
한 종목들도 정말 많았잖아요. 아무튼 리츠 얘기는 제가 개별 종목 분석 영상들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이건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량주 베팅하고 이제 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동안 정말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라고 참 할 수 없는 단기 매매용 종목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보잉하고 테슬라였죠. 이건 몇 달 전부터 제가 공개를 했었던 종목들이라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런 단기 트레이드는 일단 세금 문제가 너무 크고 해서 얼마 전에 전부 포지션을 청산을 했고요. 그 돈은 전부 아마존으로 옮기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 포트폴리오에는 단기 종목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은 이제 헤지펀드에 묶여있던 애초에 정말 길게 보고 정말 몇 년씩 가져갈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기화될 수 있는 불황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이제 큰 변동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마켓하고 무관하게 성장하는 이제 우량주에 대한 베팅인데 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시로 이제 아마존만한 기업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공개를 하는 거고요.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수익률보다는 거의 해지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에 대해서인데, 이론적으로 볼 때 이제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기 때문에 많이들 금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편입니다. 분산 투자 측면으로서나 수익률 방어 측면으로서나 금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이제 금 수익률이 좀 보완을 해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금을 굳이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 그럼 이제 금 ETF를 사는 게 가장 편한데, 이건 굳이 미국 금 ETF를 사지 않아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시장에서 금 ETF를 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니까 그게 더 쉬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정 이상 수준의 하락장 혹은 변동성이 고조되는 장을 대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었는데요. 오늘은 큰 그림만 보는 게 목적이었고, 다음에는 이 5가지 각각의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시들까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